기계 금속 재료 15강 수업은 36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비철금속에서 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상당히 좀 복잡한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자세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화이트 메탈은 여기 밑에 있는데 백색입니다. 백색을 나타내는데 저용융점 합금입니다. 저용융점 합금은 부드럽고 마찰이 적어서 활자 합금이나 이런 데 씁니다. 납과 주석과 안티몬이 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오일리스 베어링은 말이죠, 기름을 공급해야 되는데 부드럽게 돌아가는데, 이 오일리스 베어링은 기름을 공급하지 않는 곳, 공급할 수 없는 곳에 쓰는 것입니다. 구리를 분말로 만들어 가지고 약 10% 정도 구리 분말에다 10% 주석, 2% 흑연 분말을 혼합해 가지고 윤활제도 넣고 휘발성 물질을 가한 후 어떤 틀 속에서 가압 성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주의가 불필요한 또는 기름주의가 어려운 곳에 이 오일리스 베어링을 쓰는데, 이거는 금속 분말을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다공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미 만들 때 윤활제나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베어링으로 빠른 속도로 돌아가면 거기에서 기름이 나와서 기름을 공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가 이제 돌아가는 게 멈추면은 다시 그 기름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일리스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베빗 메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고속 발전기, 터빈 엔진 등의 대하중에 쓰이는데, 이것도 화이트 메탈 계통입니다. 저는 요걸 늘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좀 순서는 안 맞더라도 안주구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안주구배, 안티몬, 주석, 구리. 순서는 이렇게 아닌데 하여튼 세 가지가 안주구배, 안티몬, 주석, 구리, 요 세 가지가 있으면 이거는 베빗 메탈이 된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안 까먹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조금 유치하지만은 안주구배 이런 식으로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베어링 합금 구비 조건은 자주 나옵니다. 이 마찰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마찰 계수가 낮고 저항력이나 열 전도율은 커야 됩니다. 주조성이 좋고 가격이 저렴해야 됩니다. 내식성, 내소착성이라는 것은 열에 의해서 녹아서 달라붙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달라붙지 않도록 하는 게 내소착성입니다. 몰리브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합금강에 많이 쓰이고 신뢰성이 우수합니다. 특히 경화능이 우수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온인장 강도, 크리프 강도, 정대 내식성 향상 다양하게 쓰이는데, 특히 구조용 강인강을 뜨임을 했는데도 매짐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몰리브덴을 첨가하면은 뜨임 매짐을 방지해 줍니다. 자, 이제 비철금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많이 쓰이는 구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리적 성질, 제일 첫 시간에도 했습니다. 비중 8.9, 융점 1083도,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자꾸 반복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안 외우려고 해도 절로 외워질 것입니다. 반복이 많이 됩니다. 은다음으로 전도율이 높습니다. 면심입방 격자입니다. 그 다음에 구리는 전연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전연성이 우수하다는 것은 소성 가공성이 우수하다는 거고, 구리는 또 비자성체입니다. 화학적 성질을 한번 살펴보면은 구리가 녹이 안 쓰는 것 같지만 CO2 포함 공기에서 탄산구리 형성하고 녹청색이 됩니다. 그러나 구리에서는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산소입니다. 산소와 결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CU2로 남습니다. 그래서 구리에서는 구리 정렬할 때는 산소를 어떻게 하든지 없애려고 하는데, 안 없애지면 CU2로 남습니다. 이게 수소 분위기에서는 650, 850도씨에서 수소 매짐이 생깁니다.
그럼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하냐면 950도씨 이상 가열하면은 자연적으로 소멸합니다. 어쨌든 녹이 안 쓰는 것 같지만 공기의 표면이 산화가 되고 암적색이 됩니다. 그래 여러분 녹그릇 같은 것도 그래서 닦아 줘야 됩니다. 인장 강도 이 기계적 성질은 22.7에서 24.1kg F/m 제곱밀리미터입니다. 일반적인 구리의 종류 및 제조 방법. 전기 분해에서 인성이 강한 구리를 만든 게 전해 인성 구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폴링이 두 군데, 폴링은 뭐냐 하면은 좀 옛날 방식입니다. 전기 분해할 때 산소를 없애기 때문에 나무 막대기를 집어넣어요. 그럼 나무 막대기는 C잖아요, 그죠? 거기에 있는 C와 결합을 해서 CO로 분리가 됩니다. 이것을 전해인성구리라고 합니다. 근데 가장 최신적인 현대적인 게 무산소구리입니다. 산소를 없게 하는 겁니다. OFHC 여기 쭉 있는데 그걸 알아두시고, 무산소구리는 OFHC입니다. CO나 그 다음에 질소가스, CO나 질소가스, 그 다음에 질소가스입니다. 질소가스의 환원성 분위기에서 정렬을 하면은 이렇게 산소가 없어집니다. 탈산구리 또는 인을 첨가해 가지고 탈산하는 요 세 가지 방법이 주로 많이 쓰는데, 가장 좋은 것은 이 무산소구리겠죠. 심지어 여기에는 소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진공 중에서 구리를 정렬하는 것도 해당합니다. CU 용해 주조에는 반사로 소형 도가니로 전기로를 사용합니다. 자, 황동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그게 잘못됐네요. BRAS가 아니고 BRASS입니다. BRAS가 아니고 BRASS입니다. 자, 황동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육사황동, 60분의 40이나 6분의 4나 6대 4나 이런 전부 다 육사황동이라고 합니다. 황동은 구리 플러스 아연이거든요. 구리 플러스 아연인데 여기에 구리가 60%고 아연이 40% 있는 것을 육사황동이라고, 이건 별도로 문주메탈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탈아연 부식의 유해입니다. 이게 아연이 낮은 온도에서 녹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황동을 열을 많이 받는 기계 같은 데 쓰고 하면은 육사황동이 제일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데 잘못하면은 아연이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탈아연 부식이라고 합니다. 육사황동은 조직이 알파 플러스 베타 조직이다. 자, 그 다음에 37페이지. 이제 73황동, 요것도 73황동인데 구리가 70이고 아연이 30%입니다. 요게 가장 많이 쓰입니다. 가공용이고, 탄피해, 옛날 탄피해 보면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탄피해 보면 동그랗게 돼 있고 상당히 곡선이 많습니다. 이 가공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73황동을 많이 썼고요. 강도와 연성이 제일 우수합니다. 딥 드로잉이라는, 드로잉은 인발인데 아주 깊게까지 길게까지 드로잉 하는 것을 딥 드로잉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많이 쓰는데 요거는 알파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톤백 요것도 시험에 종종 자주 나옵니다. 아연이 5 내지 20% 함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톤백을 이렇게 네 가지로 또 세분했어요. 길딩 메탈, 요건 자주 안 나오는데 톤백은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자, 길딩 메탈은 쉽게 말하면은 약 아연이 5% 함유한 겁니다. 5% 함유한 겁니다. 자, 화폐나 메달용에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톤백을 세분했을 때는 정확하게는 약 10% 함유합니다. 배지나 모조금, 메달용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아연이 약 15% 함유한 것을 레드 브레스라고 합니다. 옛날 여러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구 있잖아요. 그 안쪽에 보면 소켓 안에 빨갛게 되어 있는 그것이 레드 브레스입니다. 이게 아연 15% 함유한 겁니다. 그 다음 로우 브레스는 아연이 20% 함유한 겁니다. 이것도 색깔이 미리하고 전연성 우수한데, 여기서는 그냥 이걸 뭉뚱그려서
톤백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세분할 때는 톤백이 약 10% 정도 되는 것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에서는 톤백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 특수황동. 황동은 구리 플러스 아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에다 납을 조금 넣었습니다. 쾌삭황동이라는 건 뭐냐면 잘 잘라지도록 하는 황동을 쾌삭황동이라고 합니다. SN황동, 주석황동. 황동에 주석이 조금 들어가면 내해수성이 우수하고, 복수기관이라는 것은 이 배에서 보일러관 같은 것도 물을 데우고 전기를 이렇게 얻고 하는 그런 기관, 이걸 복수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이 주석황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것도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애드미럴티와 뭐냐면 네이벌 황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애드미럴티와 네이벌 황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철 황동이 있습니다. 황동에 철이 조금 들어갔는데, 이거는 육사 황동에 철 1% 첨가합니다. 철이 들어갔기 때문에 강도가 굉장히 큽니다. 광산, 선박용, 화학기계용에 쓰입니다. 켈밋,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거는 황동이라고 하기보다는 구리하고 납계 베어링 합금입니다. 이게 구리계 합금 중에서 베어링 합금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켈밋입니다. 망가닌,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렇게 하고 표준 저항선으로 사용된다. 청동은 그러면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구리 플러스 주석이 청동입니다. 그런데 광의 넓은 의미에서는 황동 이외에 구리에다가 뭐 알루미늄을 합격한 구리에다 베릴륨이 합금이 됐거나 이런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황동 이외의 구리 합금을 청동이라고 한다. 자, 포금은 뭐냐면은 청동에 구리 플러스 주석에 아연을 첨가한 포신, 옛날에 대포 포신이 있잖아요. 그걸 만들기 때문에 포금이라고 합니다. 자, 구리 합금 개요 다시 첨가합니다. 융점 아까 했죠, 그죠? 1083도씨입니다. 다른 금속과 비교했습니다. 텅스텐 융점은 3400도입니다. 금속 중에 제일 높습니다. 구리는 그럼 어떤 특성이 있냐? 철에는 동소 변태점이 있는데 이건 없습니다. 열 전도율이 매우 우수하고 노란색 황동입니다. 공기 중에서는 서서히 산화됩니다. 철황동 조금 전에도 했죠. 특수황동입니다. 고강도 기계 부품에서입니다. 니켈 황동은 뭐냐면 구리 아연이 황동이죠. 그 니켈이 더 많이 들어가, 구리 아연 황동인데 그 니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은백색을 나타냅니다. 왜 은백색을 나타내냐면 니켈이 탈색 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에 구리의 색깔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은백색이 됩니다. 스프링 재료로 많이 쓰이고 바이메탈로 또 쓰이고 식기 장식품에도 쓰입니다. 이 니켈 황동은 서양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은색이라서 양은, 서양에서 만드는데 백색이다 양백, 니켈이 들어가서 은색이 난다 해서 니켈 실버, 독일에서 만들어서 은색이 나타난다 해서 저먼 실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동. 백동은 엄밀히 말하면 Q 니켈인데 구리에 니켈을 함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니켈이 들어가니까 구리의 성질을 빼앗았으니까 흰빛이 납니다. 화폐 500원짜리 100원짜리 같은 흰색이죠. 이 백동은 아주 얇게 제조할 수 있어 가지고 항공기에 뭐 이런 탑재하는 기관총, 권총, 탄약에도 사용합니다. 베네딕트 메탈인데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백동이 됩니다. 자, 38페이지. 납청동. 주석청동 플러스 납. 이게 일명 쾌삭황동입니다. 어떤 재료를 깎을 때 잘 깎입니다. 그런데 납황동, 그러니까 황동납과도 이게 유사합니다. 다 이게 쾌삭황동, 납청동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청동, 넓은 의미의 청동입니다. 구리 주석이 있는 거 아니고 구리에 알루미늄을 첨가한 겁니다. 이건 내식성, 내열성, 내해수성이 우수합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청동이다. 이렇게 비철금속에는 합금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구리의 화학적 성질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제 탄산구리가 생겨서 녹청색을 형성한다는 거 알아두고, 이것도 소금물이나 이런 데서는 부식이 됩니다. 자연균열, 요것도 가끔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담금질 뜨임 재료가 냉각 가공에 의해 재료 내부에 생긴 잔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실온 부근에서 그대로 방치하면 균열이 생긴 겁니다. 이게 점점 시간이 가면 입간 부식으로도 촉진합니다. 베릴륨 청동, 여기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구리합금 중 가장 큰 강도 경도를 갖는다. 이것도 청동이라 해서 구리 주석이 아니고 구리에 베릴륨이 들어간 겁니다. 베어링, 스프링, 전기 접점, 전극 재료를 사용합니다. 요거는 이제까지 많이 나왔습니다. 탄소광에 포함된 구리는 말이죠. AR1 변태점을 낮춥니다. 낮춘다는 거는 뭐냐면은 723보다 떨어뜨리면은 작업성이나 이런 게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리가 들어가면 좋아지는 역할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AR 변태점 상승이 틀렸죠. 그 다음 아까 주석 황동이 있었습니다. 황동에 주석이 들어간 게 주석 황동인데 73 황동에 주석이 들어간 것을 애드미럴티 황동이라고 하고 64 황동에 주석이 들어간 것을 네이벌 황동이라고 합니다. 두 개 다 바닷물에 강합니다. 그래서 바닷물하고 접촉하는 그런 기계 부품, 선박 같은데 그런 데 많이 쓰입니다. 인청동은 청동에 인을 첨가한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스프링 같은데 탄성을 우수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스프링용에도 많이 쓰이고 여러 가지 쓰이지만 특히 스프링용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탄성이나 내식성, 내마모성 이런 것을 증대시켜 줍니다. 포금 조금 전에도 한번 했습니다. 구리에 주석 10% 함유한 것입니다. 주조성 탈산 향상을 위해서는 아연을 첨가해 주고 절삭성 개선을 위해서는 납을 첨가해 줍니다. 대포의 포신입니다. 콜슨 합금 요것도 간혹 나옵니다. 니켈 3, 4%, SI 1% 함유한 나머지는 전부 다 구리 성분, 구리 합금입니다. 이거는 통신선이나 송전선, 거리와 거리가 긴 장경간 송전선 이런 데 콜슨 합금을 쓰입니다. 에버듀어라는 거는 한두 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 회사 이름인데 구리 SI계 합금 명칭입니다. 여러분 오늘 15분 15강 수업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